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000년 전 세계 최고의 부유한 도시였던 바빌론에는 최고의 부자 아카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간절하게 부를 원했고 자신이 쌓은 부를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했습니다. 그는 지금으로 따지면 최저시급을 받는 일부터 시작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부를 일궈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최고의 갑부가 된 그는 왕의 부름에 따라 후대에 부를 일구는 방법에 대해 가르침을 전수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7가지의 비결을 전했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이들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부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름 뒤 엄선된 100명이 배움의 전당에 모였다. 그들이 반원 모양으로 늘어선 화려한 좌석에 앉자 아카드가 향냄새 풍기는 램프가 켜진 낮은 탁자 옆에 자리했다. 그가 일어서자 누군가 옆 사람을 쿡 찌르며 속삭였다. 여기 바빌론 최고 갑부를 보게나. 그렇지만 우리랑 다를 바 하나 없는 인간이로군. 아카드가 입을 열었다. 저는 우리 위대한 왕을 위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도 한때는 가난한 청년이었지만 간절하게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방법을 터득해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왕께서 제가 깨달은 비결을 여러분에게 전하라 하십니다. 나는 아주 보잘것없는 상태에서 재산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이 도시의 그 누구와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낡아빠진 돈주머니에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늘 텅 비어 있어서 지긋지긋했던 돈주머니였죠. 짤랑짤랑 금화 소리가 들리도록 돈주머니를 빵빵하게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돈주머니를 두툼하게 채울 방법을 끈질기게 찾아냈고 모두 7가지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에게 부자가 되는 7가지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추천하는 비결이기도 하죠. 앞으로 7일에 걸쳐 하루에 하나씩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 돈을 모으기 시작하라. 아카드는 생각에 잠긴 2번째 줄에 앉은 남자에게 물었다. 훌륭한 친구여, 자네는 어떤 일을 하는가? 점토판에 기록을 새기는 필경사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나도 처음엔 그 일로 돈을 벌었네. 자네에게도 재산을 모을 기회가 열려 있어. 아카드는 뒷줄에 앉은 불그스름한 얼굴의 남자에게 말을 건넸다. 자네는 생계를 위해 무슨 일을 하는가? 전 백정입니다. 농부들에게서 염소를 사서 도축한 뒤 고기는 주부에게, 가죽은 재화공에게 팝니다. 자네도 땀 흘려 돈을 버는군. 나처럼 성공할 자질을 두루 갖추고 있어. 이렇게 아카드는 각자의 생업을 하나씩 물었다. 모두의 대답을 듣고 나서 그가 입을 열었다.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다양한 노동과 장사로 돈을 법니다. 각자 돈을 버는 방식이 돈이 흘러 들어오는 물줄기입니다. 여러분은 그 물줄기의 일부가 주머니로 흘러들게 합니다. 능력에 따라 주머니에 고이는 돈의 양이 많기도 적기도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카드의 말에 수긍했다. 여러분 각자가 재산 모으기에 나서고 싶다면 일단은 이미 가진 돈벌이 수단을 활용하는 게 현명하지 않습니까? 이 제안에도 모두가 동의했다. 그러자 아카드는 달걀 장수라고 밝힌 초라한 차림의 남자를 향해 물었다. 자네가 매일 아침 바구니에 달걀 10개를 담고 매일 저녁 9개를 꺼낸다면 어떻게 될까? 시간이 지나면 바구니에 다 담지 못할 만큼 달걀이 쌓일 겁니다. 왜 그렇게 되지? 넣는 양보다 꺼내는 게 하나씩 적으니까요. 아카드는 웃으며 동료들을 둘러보았다. 여기 주머니가 홀쭉한 분 계신가요?
처음엔 그 말이 우스웠는지 사람들이 킥킥거렸다. 이내 웃음이 터져 나왔다. 마지막엔 장난스레 주머니를 털어 보이기까지 했다. 아카드가 말을 이었다. 좋습니다. 이제 얄팍한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을 공개하죠. 달걀 장수에게 일러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주머니에 동전 연잎을 넣을 때마다 9잎 이상 꺼내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머니가 곧 불룩해질 겁니다. 그 묵직한 주머니를 쥐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마음까지 흡족해질 테니까요. 제 말이 너무 단순하다고 비웃진 마세요. 진리는 언제나 단순한 법입니다. 제가 어떻게 치부했는지 말씀드리겠다고 했죠. 저도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주머니가 홀쭉하고 쓸 돈이 없어 한탄하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주머니에 넣은 돈의 10분의 9만 꺼내 쓰기 시작하자 주머니가 점차 불룩해지더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까닭은 모르겠으나 번 돈의 10분의 1을 남기기 시작한 뒤로도 예전처럼 별탈 없이 지냈습니다.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이 전보다 더 쉽게 굴러 들어왔어요. 수입의 일부를 저축하는 자에게 재물이 끌리는 건 분명 신의 이치인 듯합니다. 하지만 주머니가 빈 사람은 돈이 피해갑니다. 여러분이 가장 갈망하는 건 무엇인가요? 더 좋은 옷, 값진 보석, 맛난 음식처럼 당장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들인가요? 그런 건 곧 사라지고 잊히고 맙니다. 아니면 재산이 되어줄 것들, 현금, 토지, 가축, 수익을 내는 투자인가요? 주머니를 떠난 돈은 순식간에 사그라질 욕망을 만족시킬 뿐이지만 주머니에 남은 돈은 재산이 됩니다. 여러분, 제 주머니를 불룩하게 만들어준 첫 번째 비결은 연잎을 벌 때마다 9잎만 쓰라는 겁니다. 이 교훈에 대해 서로 토론해 보세요. 틀린 구석이 있다면 내일 다시 만날 때 제게 일러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결, 지출을 조절하라. 둘째 날 아카드가 입을 열었다. 어떤 분들은 벌어서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수입의 10분의 1을 저축합니까? 라고 제게 물으셨죠. 어제 보니 여러분 주머니가 모두 홀쭉하던데요. 우리 모두 그랬습니다. 청중이 화답했다. 하지만 여러분이 버는 돈이 다 같진 않잖아요. 어떤 이는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법니다. 부양해야 할 식구가 더 많은 분도 있겠죠. 그런데도 주머니는 모두 똑같이 홀쭉하네요. 이제 대대로 전해 내려온 진실을 알려드리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필수 지출이라 부르는 돈은 의식적으로 억제하지 않는 한 수입이 늘어날 때마다 덩달아 불어납니다. 필수품과 사치품을 혼동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가족 각자에게는 현재의 수입으론 다 채우지 못하는 욕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욕망을 채우느라 버는 돈을 몽땅 쓰고도 모자랄 겁니다. 누구나 끝없는 욕망에 시달립니다. 제가 재산이 많으니 욕망도 다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오산입니다. 제 시간도 힘도 여행할 수 있는 거리도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즐길 수 있는 열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 뿌릴 들판마다 이미 잡초가 무성하듯 인간의 욕망도 거침없이 자라납니다. 욕망은 너무 복잡해서 도저히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비교적 쉽게 줄이거나 없앨 만한 규칙적인 지출이 금방 보일 겁니다. 푼돈이라도 반드시 필요한 데만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니 사고 싶은 물건을 하나하나 점토판에 기록하세요. 그중 꼭 필요한 물건들, 그리고 여러분 수입의 10분의 9 한도 안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을 고르세요. 나머지는 채우지 않아도 후회하지 않을 수많은 욕망 중 일부라고 여기면서 지우세요. 그런 다음 꼭 필요한 지출을 예산으로 잡으세요. 주머니를 불려주는 그 10분의 1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소비, 충동 대신 돈주머니를 살찌우겠다는 욕구를 채우세요. 예산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수정해 나가세요. 예산을 길잡이 삼아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드세요. 세 번째 비결, 돈을 불려라. 여러분, 사람의 부는 주머니에 얼마나 많은 돈을 넣어두느냐로 결정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버는 돈, 끊임없이 그의 주머니를 채우는 수입원이 있느냐로 결정되죠. 누구나 그런 수입원을 갖고 싶어 해요. 일하거나 여행을 가도 꾸준히 돈이 벌리면 좋겠다고들 생각하잖아요. 나는 수익성 높은 자산을 확보했어요. 그 수입이 너무 많아 사람들이 나를 큰 부자라고 부릅니다. 아가르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수익성이 좋은 투자에 대해 처음 배웠어요. 이 경험에서 얻은 지혜로 자금이 불어나 대출과 투자 규모를 점차 늘렸어요. 처음엔 수입원이 많지 않았지만 갈수록 더 많은 곳에서 돈이 흘러들어와 황금빛 물줄기를 이루더군요.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될 지경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수입으로 출발했지만 이제 날 위해 일하는 황금 노예가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저마다 돈을 벌어오고 그 돈이 다시 돈을 법니다. 그들과 그 자식들 그리고 자손들이 대대로 저를 위해 뛰고 있어요. 그들이 힘을 모아 버는 수입이 어마어마하죠. 돈이 돈을 버는 위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이에요. 현명한 투자가 자금을 얼마나 빨리 불릴 수 있는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어떤 농부가 첫 아들을 얻자 대금업자에게 은화 연립을 맡기며 아들의 20살 생일 때까지 불려달라고 부탁했어요. 대금업자는 4년에 한 번씩 25%의 이자를 붙여주기로 합의했죠. 농부는 아들 앞으로 떼어둔 돈인 만큼 이자를 원금에 보태달라고 요청했어요. 아들이 20살이 되자 농부가 대금업자를 찾아가 맡겨놓은 은화에 대해 물었어요. 대금업자는 농부가 맡긴 돈이 복리로 늘어났기 때문에 원래 연립이었던 은화가 30.52% 늘어났다고 대답했어요. 농부는 매우 기뻤어요. 하지만 당장 아들에겐 그 돈이 필요치 않아 대금업자에게 계속 맡겼죠. 아들의 50살 생일, 아버지는 세상을 떴고 아들은 대금업자에게 은화 167립을 건네받았습니다. 이자 덕에 투자금이 50년 만에 거의 17배로 불어난 거예요. 이것이 홀쭉한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드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들판의 양떼가 새끼를 낳듯 돈이 돈을 낳게 하세요. 여러분 주머니로 꾸준히 흘러드는 자금줄을 만들어 수입 증대에 힘써 보세요. 네 번째 비결, 원금을 잃지 않고 지켜라. 눈에 띄고 반짝이는 것에 현혹되면 불운에 빠지기 쉽습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굳건히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립니다. 신이 큰 재물을 맡기시기 전 작은 것부터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해요. 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투자 기회에 솔깃해집니다. 그런 투자에 열을 올리는 친구나 친척이 함께 투자하자며 열심히 꼬시기도 하죠. 투자의 첫 번째 철칙은 원금을 잃지 않는 겁니다. 원금을 날릴 수도 있는데 수익률이 높다고 거기에 돈을 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위험을 무릅쓰다 원금마저 잃을 수 있어요. 투자에 앞서 샅샅이 조사하세요.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고 확신할 때만 투자하세요. 단숨에 부자 되겠다는 어리석은 욕심에 눈이 멀어 곁길로 새지 마세요.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엔 먼저 그의 상환 능력과 평판, 신용도를 확인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고생해서 번 재산을 모르는 사이에 그에게 갖다 바치는 꼴이 됩니다. 어떤 분야에 투자하든 뒤따를 위험부터 먼저 가늠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비결, 집을 장만하라. 아카드가 5째 날 강의를 시작했다.
생활비로 수입의 10분의 9를 떼어 놓고도 그중 얼마를 추가로 투자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행복을 해치지 않으면서 재산을 더 빨리 불릴 수 있습니다. 바빌론에 너무 많은 이들이 누추한 집에서 가족을 부양합니다. 비싼 집세에 시달리면서도 아내가 꽃을 가꿀 공간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아이들이 뛰놀 곳이라곤 더러운 골목밖에 없어요. 아이들의 놀이터, 아내의 심신을 밝혀줄 꽃밭, 가족의 식탁을 채워줄 채소밭 같은 땅이 없다면 그 어떤 가정도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자기 집 나무에서 딴 무화과, 직접 기른 포도를 맛보는 기쁨이란, 자기 집을 갖고 자긍심 있게 가꾸면 자신감이 솟아 다른 일에도 매진하게 됩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내 집 마련을 위해 분발하라 권하고 싶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근간을 다지는 일입니다. 부지런히 노력하면 가족이 편히 쉴 보금자리를 얻는 건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우리의 위대한 왕께서 영토를 크게 넓혀 이젠 집 지을 땅이 많아졌어요. 그 땅을 꽤 괜찮은 가격에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여러분, 대금업자들은 가족을 위해 터전을 마련하려는 이들에게 기꺼이 돈을 빌려줍니다. 여러분이 집 마련에 필요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을 마련했음을 보여주면 건축비도 어렵지 않게 빌릴 수 있습니다. 집을 짓고 난 후에 갚아 나갈 금액은 임대료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매달 갚아 나가면 대출금은 줄고 몇 년 지나면 모두 갚을 수 있어요. 그렇게 값진 자산을 온전히 소유하게 되면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제 왕에게 세금만 바치면 되니까요. 여러분의 현숙한 아내는 강가에서 빨래하는 횟수가 더 잦아질 것이고 돌아올 땐 물이 가득 담긴 염소 가죽 자루를 들고 와 꽃과 채소에 부을 거예요. 보다시피 자기 집을 갖는 건 여러모로 큰 혜택이 됩니다. 월세를 절약하니 생활비가 크게 줄어요. 벌어들인 돈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단순한 재정적 이득을 넘어 가족의 안정과 행복,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마련하세요. 이것이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드는 5번째 비결입니다. 6번째 비결. 노년이나 가장이 사망할 때를 대비하라. 모든 이는 젊음에서 노년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신이 몹시 일찍 데려가지 않는 한 그 여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노년에도 적정한 수입을 얻도록 가장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남은 가족이 곤란에 처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이 교훈을 익히면 세월이 흘러 정신력이 쇠해져도 돈 걱정은 덜 수 있을 겁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부자의 법칙을 깨우치고 점점 더 많은 재물을 모으는 사람이라면 앞날을 내다봐야 해요. 확실히 투자하고 준비해서 오랜 세월 안정되게 버틸 만한 계획을 세워야 하죠. 그래야 현명한 계획을 세우기 힘든 노년에도 근심이 없을 테니까요. 미래를 튼튼히 준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재물을 감춰둘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교묘히 숨겨도 도둑맞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방법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앞날을 위해 집이나 땅을 사둘 수도 있어요. 쓸모있고 가치가 오를 만한 집이나 땅을 현명하게 고르면 세월이 흘러도 가치가 떨어지기는커녕 수입을 내거나 비싸게 팔 수 있을 거예요. 대금업자에게 약간의 돈을 맡겨 불려나가게 할 수도 있죠. 원리금을 굴려 눈덩이처럼 늘릴 수 있어요. 복리의 마법이죠. 구두장인 안산이란 친구가 있는데 얼마 전 그가 8년간 매주 은화 2닙씩 대금업자에게 맡겼다더군요. 며칠 전 대금업자가 그에게 불어난 금액을 알려줬는데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4년마다 25%의 이자가 붙어 어느새 1,040립이 됐다네요. 전 그에게 계속 맡기라고 강력히 권했어요. 12년간 매주 2립씩 꾸준히 맡기면 대금업자가 돌려줄 금액이 내 계산으로는 약 4,000립쯤 된다고 했죠. 그 정도면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적은 돈이라도 꼬박꼬박 부으면 놀라운 결실을 거둘 수 있듯 수입 규모와 무관하게 누구라도 노년과 가장의 사후를 대비해 남겨질 가족을 보호할 수 있어요. 7번째 비결, 돈 버는 능력을 키우라. 오늘은 주머니를 두둑하게 할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를 일러주겠습니다. 돈 얘기가 아닙니다. 제 앞에 앉은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예요. 어떤 자세와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성공하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얼마 전 한 청년이 돈을 빌리러 왔어요. 왜 필요한지 물었더니 버는 돈으로는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며 하소연하더군요. 전 그런 사람이 대금업자에겐 반갑지 않은 손님이라고 일러줬습니다. 수입으로 빚을 갚을 여력이 없으니까요. 전 그에게 물었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수입을 늘려야 해.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나? 그가 대답하길, 한 달에 6번씩 주인을 찾아가 월급 인상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렇게 졸라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에겐 수입 증대의 필수적인 조건 하나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돈을 더 벌겠다는 불타는 열망 말이에요. 정당하고 고귀한 열망입니다. 무언가를 이루려면 먼저 욕망이 있어야 합니다. 강렬하고 선명한 갈망 말입니다. 막연한 희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막연히 부자가 되겠다는 바람만으로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금 5립을 손에 넣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세워야 그것을 이루기 위해 분발할 수 있어요. 확고한 의지로 금 5립을 모으는 법을 깨우치고 나면 10립, 1000립을 모으는 비슷한 방도를 찾게 될 겁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작지만 뚜렷한 목표 하나를 이루는 요령을 터득하면 더 큰 열망도 성취할 수 있도록 단련되는 겁니다. 재산을 불리는 과정이 이러해요. 배우고 역량을 키워가며 처음엔 조금씩, 나중엔 크게 불려나가는 거죠. 단순하되 명확한 목표를 세우세요. 지나치게 많고 복잡하거나 아무리 애써도 이루기 힘든 욕구는 좌절을 부를 뿐이에요. 무엇보다 자기 일에서 최고가 되세요. 그러면 돈도 많이 법니다. 제가 하루 몇 립 받고 점토판에 글 새기는 변변찮은 필경사였을 때 문득 깨달았어요. 다른 서기들은 저보다 글을 잘 써서 돈을 더 받더군요. 그래서 최고의 필경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죠. 그들이 어떻게 일을 더 잘해서 돈을 더 버는지 알아내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일에 더 정성을 쏟고 더 집중하고 한결같이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누구보다 많은 점토판에 글을 새기는 필경사가 되었어요. 저보다 능숙한 필경사가 없었죠. 실력이 늘면서 당연히 월급도 빠르게 올랐어요. 내 능력을 인정해달라고 6번이나 주인을 찾아갈 필요도 없었죠. 내가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살아오며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모든 이에게 강력히 권하는 돈주머니를 불릴 7가지 비결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바빌론에는 여러분의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부가 있습니다. 모두가 누리고도 남을 만큼 풍성합니다. 부자가 되게 하는 이 비결들을 실천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니까요. 여기까지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오늘은 바빌론 최고의 부자였던 아카드가 남긴 7가지 부의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돈을 모으기 시작하라. 두 번째, 지출을 조절하라. 세 번째, 돈을 불려라. 네 번째,
원금을 잃지 않고 지켜라. 5번째, 집을 장만하라. 6번째, 노년이나 가장이 사망할 때를 대비하라. 7번째, 돈 버는 능력을 키우라. 수천 년 전의 지침이지만 현대에서도 가장 중요한 돈의 원칙이 되는 듯합니다. 수많은 번역서 중에서도 이번 책은 현대에 맞게 유연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 더욱 깊이 와닿는 내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